요즘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이미 올랐다. 또 어떤 식량이라든지 에너지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우선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게 민영화까지 가게 되면 대폭 오를 것이다.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죠. 뉴스에 나온 뉴스 한 건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싼 LNG 의존도를 높여서 이대로 보면은 30조 적자가 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최악의 그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쇼크 상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영업 적자가 7조 7,869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구 노력을 하기로 했죠. 전면적인 긴축 경영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이 대규모 적자를 만회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이 낳은 탈원전 때문에 그 고비용 전력 생산 구조로 됐고, 그래서 이렇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내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탈원전을 내세웠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찬반으로 나뉘어서 충돌을 5년 동안 해왔죠. 그러나 이거를 잘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이 5년 동안 꾸준히 저질러 온 일,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생산 구조가 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바뀌었다. 근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여기에 원전을 추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원전을 돌려서 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원전이 올스톱 됐던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정권이 5년 동안 착실히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하면은 다음 정권 때 이게 좀 회복이 돼서 원전이 제대로 그 필요한 만큼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쉽죠. 문재인 정권 탓을 하면 되니까. 문재인을 비난하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 민영화하자. 이러면서 이제 그 기업 좋은 대로, 또 이미 전기요금 결정도 풀어놓자, 이렇게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해결책인가? 국민 생활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선은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이 이게 지금 이제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거리 아닙니까? 여기에 허둥지둥 하는 것은 둘 다 똑같다.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딴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 그 재원은 빼내서 쓰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비축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것을 급한 대로 빼다가 둘러 쓰자. 이게 이제 정치 초짜,
윤석열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어리석음, 그 위험성이 높은 이런 부분인데 벌써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깨서 쓰고 건드리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임시 목마른 갈증, 실제로 목말라 죽겠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짜증난 상태죠. 국민들이 그 갈증을 잠시 달래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전 국민이 물이 부족해지는, 그래서 나라가 점점 위험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대한, 문재인 씨가 탈원전을 하면서 전기 생산 방식을 틀어놨다. 이거하고 또 연결지어서 생각할 것이, 이런 나쁜 정책, 국가와 국민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개구리 해부하고 전기선을 대면서 확인을 하듯이 이런 실험을 하는 짓들을 하면서 사실은 국민 자체도 좀 망가진 상태가 아닌가. 원래의 국민보다 그 기능이나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만약에 국민을 뭐 이런 도구로 친다면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전기가 부족하다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첫 번째 해결책이 뭡니까? 우리 모두 절약합시다 이래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이 가장 첫 번째이면서 가장 원론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전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서든 메워라 이러는 겁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천연가스나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쓰게 만들까? 그래서 하다 안 되면 뭐 처음에는 통계를 조작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원하는 것을 적당히 내보내고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 막 세금을 부어주면서 구해와라. 석유 경우도 마찬가지죠. 석유 파동이 발생하면 일단은 어디 가서든 좀 싸게 구할 수 있는 데 있으면 뭐 그게 어디가 됐든 가서 머리 숙이고 이렇게 구해와라. 이러다가 하다 안 되면 아니 뭐 싸건 비싸건 가서 구해와라. 여기서 쓰겠다는데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산을 위한 그런 그 생산에 들어가는 것들이라면은 모르겠는데 가져와서 쓰는 소비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껴 쓰자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가 하면은 일단 쓰고 보자. 쓰는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자 이런 상태인 겁니다. 뭐 이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하듯이 어떤 걸 보고 흉하면 흉하다. 품질이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못하는 겁쟁이들의 세상이 된 게 아닌가. 국민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에게 같이 고생하자 이런 말 못합니다. 물론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뭐 정신없이 자기들끼리 사치하고 있죠. 아니
뭐 바지인지 스커트인지 그게 5만 원짜리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 집,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소모되는 그것을 계산해 보면 그게 얼마입니까? 사치도 참 엄청난 사치를 하고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땀 흘리자, 같이 인내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자기들이 일단 자격 미달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 경우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째서 지금 절약하자가 나오지 않는가. 이러고 보면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그거 아닙니까? 어차피 재화는 유한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인 결코 아름답지 않죠. 또 이런 정부, 이런 정치인, 이런 대통령 책임감 하나도 없습니다. 비굴한 거죠. 그래서 눈앞에서 쩔쩔맵니다. 내일 10년 후, 30년 후 이걸 대비하는 그때 가서 처음 과실을 딸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무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앞서가는 그런 일들은 다 바로 그 맛을 볼 수 없는 것, 그게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소비가 축복이고 소비가 생산을 진작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도 여기서 못 벗어났죠. 성장은 끝났다고 하면서도 소비를 늘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숫자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거 이제 안 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뭐 성장까지는 버렸는데 소비를 버리지 못하는,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굴러가게 하려는 여기에서 지금 그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뭐 간단히 말해서 물질에서 정신으로, 가치로 이렇게 돌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5년 전 2017년 때 보면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모든 것이 박근혜 정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5년 내내 뭐 했다 하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은 그냥 책임 안 지고 넘어가도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때 리마여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죠. 어떻든 그런 5년이 지나고 우리 국민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2022년에 또다시 우리는 같은 주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좋다. 그러면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 그 책임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라. 그리고 그걸로 끝이 될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 현 정권은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라.
이래야 하는 것이죠. 국민은 이제 반으로 나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은 하나가 돼야 하고 국민은 전부 국민 편이어야 합니다. 누구도 문재인 정권 편 들지 마십시오. 누구도 윤석열 정권 편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했던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실패한 정책이 많이 있죠. 그게 우리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실패한 게 분명한데 문재인이 했으니까 실패하지 않았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했으니까 그것은 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말 자체가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냥 무시당에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정책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실패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들 도리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전체를 빨간 페인트를 발라버리면 발라진 겁니다. 안 발랐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느 대통령이, 국민의 일꾼이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의 결과는 이 나라 주인인 우리 5,100만이, 그리고 이 나라가 그걸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 피해를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주인 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인, 국가의 유일한 권력자인 국민은 현명해야 하고 리걸마인드가 아주 수준 높은 리걸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그게 무엇이 됐든 선거를 똑바로 해야 합니다. 일꾼을 뽑을 때 인정사정 없이 정말 일 제대로 할,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고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을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 맡기는 일이 크던 작던. 그리고 공무원이 법을 제대로 지키게 해야 하고 국민도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법을 안 지키는 것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망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재인 탓이다, 이게 문재인 정권 탓이다 할 때 우리는 오케이 받아들이고 문재인을 처벌해라. 문재인 정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게 해라. 하다 안 되면 개인의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한이 있어도 다 변상하게 하고 형사 책임도 지게 해라.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그거 해결하겠다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거 아니냐. 문제 해결은 윤석열이 해라. 이렇게 누가 어떻게 풀 것인가지 변명하고 남 탓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